이게부터 처리하고 시작할까요? 어둠이 내린 시골 마을, 박도철이 전기 충격기를 꺼내며 하얀 진돗개를 노려봤습니다. 쇠파이프가 흰둥이의 옆구리를 가격하자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죠. 지후와 할머니만 남은 외딴 집을 둘러싼 조폭들은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흰둥이의 눈에서 신비로운 푸른빛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뒤편 산에서도 같은 빛이 나타나며 공기 전체가 무겁게 변했어요. 투명한 조선시대 복장의 남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조폭들을 내려다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 땅과 이 핏줄을 해치려는 자들아.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박도철과 부하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덜덜 떨며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하얀 진돗개에게는 어떤 초자연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 어떤 사연으로 조상들의 혼이 이계를 통해 현세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지우는 아침 햇살이 마루에 비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래된 시골집의 나무 마루는 햇빛을 받으면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죠. 18살 지우에게 이 집은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지후야, 일어났니? 부엌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창문을 열었죠. 그러자 집 앞마당에 언제나처럼 앉아있는 하얀 진돗개 흰둥이가 보였습니다. 흰둥아, 안녕. 지후가 손을 흔들자 흰둥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흰둥이는 지후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할머니 말로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게라고 하셨죠. 마당으로 나온 지우는 흰둥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좋았어요. 흰둥이는 항상 지우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밤에 무서운 꿈을 꿀 때도 말이죠. 지후야, 아침 먹어라. 할머니가 부르시자 지우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에서 할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면사무소에 다녀오려고 해요. 무슨 일로? 토지 관련 서류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 연락 왔던 거 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최근 들어 땅 문제로 이런저런 연락이 자주 왔거든요. 개발 바람이 불면서 이 시골 마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지우는 흰둥이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이웃집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지후야, 어디 가니? 안녕하세요. 면사무소에 다녀오려고요. 그러거라. 그런데 말이다. 할아버지는 흰둥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백구는 정말 신기한 개야. 우리 마을에서만 몇 대째 살고 있는 개거든. 몇 대째요? 그래. 내가 어릴 때도 똑같이 생긴 백구가 있었어. 그때도 너희 집에서 키웠고 말이야. 지후는 신기한 표정으로 흰둥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흰둥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후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거든. 저 백구는 너희 조상님의 혼이 깃든 개라고 말이야. 조상님의 혼이요? 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동네에서 몇십 년 살면서 봐온 거야. 저 개는 평범한 개가 아니라고.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흰둥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지후는 흰둥이의 시선을 따라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사무소에 도착한 지후는 창구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토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적혀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복잡하긴 하네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공무원의 말을 들으며 지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와 상의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서류를 들고 나오는데
흰둥이가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둥아, 왜 그래? 흰둥이는 대답 대신 지우의 옷자락을 살짝 물고 당겼습니다. 마치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조상님의 혼이 깃든 개라는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흰둥이를 키운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끔 정말 신기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지우는 서류를 보여드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다. 너무 복잡하구나. 그리고 오늘 이웃 할아버지가 흰둥이 얘기를 하셨어요. 조상님의 혼이 깃든 개라고 하시던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흰둥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흰둥이도 할머니를 조용히 쳐다봤어요. 그 얘기 말이냐? 사실 그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야. 정말요? 우리 집안에서 몇 대째 내려오는 개거든. 흰둥이는 특별한 개야, 지우야. 지우는 흰둥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온순하고 착한 개라고만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지우는 흰둥이와 함께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저녁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하지만 지우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흰둥이가 집 밖에서 계속 짖고 있었거든요. 평소 조용하던 흰둥이가 이상했어요. 흰둥아, 왜 그래? 지우가 밖으로 나가자 흰둥이는 마당 입구를 향해 날카롭게 짖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두 사내였습니다. 한 명은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인상의 박도철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안경을 쓰고 점잖아 보이는 류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 주인분이신가요? 류찬성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류찬성이라고 하고 이쪽은 박도철 씨입니다. 토지개발 관련해서 찾아왔어요. 그때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보시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죠. 할머니, 이분들이 토지 개발 얘기하러 오셨다고 해요. 토지 개발이요? 류찬성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선다는 것, 그래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보상금도 상당히 후한 편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게 쳐드릴 거예요. 박도철은 말없이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흰둥이에게 머물자 흰둥이가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렸어요. 아, 걔가 좀 사나우시네요. 평소에는 순한 개인데 이상하네요. 지후는 흰둥이의 목줄을 잡으며 달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흰둥이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저들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계획이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시자 류찬성이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확정된 계획입니다. 이 지역 전체를 매입해서 고급 리조트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죠? 당연히 이주 비용도 포함해서 보상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류찬성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후는 흰둥이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다른 집들도 빨리 정리해야 하거든요. 박도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고 위압적이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드릴게요. 그 안에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이요? 너무 급하지 않나요? 사업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늦어지면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류찬성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흰둥이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와 류찬성의 바지를 물었어요. 아! 류찬성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도철은 화가 난 표정으로 흰둥이를 노려봤어요. 이게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죄송해요.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지후가 흰둥이를 끌어안으며 달랬지만 흰둥이는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저들이 위험한 존재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류찬성이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박도철은 흰둥이를 한 번 더 째려보더니 차로 향했어요. 그런데 걔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사람 물면 큰일 나거든요. 박도철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차가 떠나자 흰둥이는 서서히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 사라진 방향을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흰둥아, 너 어떻게 알았어? 지후가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지만 흰둥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후의 손을 핥으며 안심시키려 했어요. 지후야, 저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흰둥이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흰둥이는 사람을 잘 알아보거든. 나쁜 사람한테는 저렇게 반응해.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지우는 다시 한번 흰둥이를 바라봤습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집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지우는 인터넷으로 토지 개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리조트 개발 계획이 있다는 뉴스나 공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상한데. 지우는 더 자세히 검색해봤지만 관련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한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늦게 흰둥이와 함께 마당에 나온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흰둥아, 내일 저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보자. 흰둥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 산을 향해 한번 짖었어요. 마치 조상님께 무언가 알려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들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흰둥이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지우는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흰둥아, 집 지키고 있어. 할머니 잘 보살펴드려. 면사무소에 도착한 지우는 토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습니다. 김 주사는 지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지후야, 웬일이니? 어제 토지 개발 관련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혹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토지 개발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지후는 류찬성과 박도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주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이상하네. 너희 동네에 개발 계획이 올라온 게 없는데. 정말요? 응. 만약 정식 개발 계획이라면 반드시 우리 사무소를 통해야 하거든. 그런데 그런 신청이 없어. 김 주사의 말을 들으며 지우는 어제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요즘 이런 수법이 많거든. 가짜 개발 계획으로 토지를 헐값에 사려고 하는 거야. 지후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이미 류찬성이 와 있었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아, 지후군. 마침 잘 왔네요. 할머니와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류찬성은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지었지만 지우는 이제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흰둥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흰둥아, 왜 그래? 지후가 다가가자 흰둥이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 걔가 아까 갑자기 쓰러져서 깜짝 놀랐어요. 류찬성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쓰러졌다고요? 네,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어요.
다행히 금방 일어났지만요. 지우는 흰둥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뭔가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계약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류찬성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법정 용어들이 가득한 문서였어요. 여기 보시면 보상금 액수가 나와 있어요. 꽤 괜찮은 조건이죠? 지훈은 계약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장들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거 좀 복잡하네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오늘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처리해도 되거든요. 류찬성은 빨간 도장을 꺼내며 지우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흰둥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들었어요. 흰둥이는 지우의 손에서 계약서를 물어뜯으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뒤로 밀어냈어요. 흰둥아, 왜 그래? 지우가 당황하며 일어났을 때 찢어진 계약서의 한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류찬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법적 절차상 필요한 문구예요. 실제로는 보상금을 받으시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이상해요. 왜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지훈은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류찬성 앞에 서서 경계하고 있었어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 계약은 좀 급하게 처리해야 해요. 다른 업체들도 이 땅을 노리고 있거든요. 류찬성의 말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지훈은 오늘 아침에 들은 김 주사의 말을 떠올렸어요. 혹시 정식 개발 허가는 받으셨나요? 그건 당연히. 류찬성이 말을 더듬자 지훈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이 지역에 개발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류찬성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상냥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되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기죠? 가짜 개발 계획으로 우리 땅을 헐값에 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후의 말에 할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류찬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지후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지후가 단호하게 말하자 류찬성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류찬성이 나가자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흰둥이가 다가와 지우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흰둥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우는 흰둥이를 껴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흰둥이는 다시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지후야, 정말 사기꾼이었구나. 네, 할머니. 다행히 속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류찬성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저녁이 되자 흰둥이는 계속 집 밖을 경계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또 다른 위험이 올 것을 예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류찬성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밖에서는 흰둥이가 간헐적으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흰둥이가 왜 저러지? 지우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흰둥이가 집 뒤편 산을 향해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간 지우는 흰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흰둥이는 지우를 보더니 산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어요. 거기로 가자는 거야. 흰둥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손전등을 가져와 흰둥이를 따라 산길로 향했어요. 좁은 산길을 10여 분 올라가자 조상님들의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의 집안 대대로 모셔진 무덤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흰둥이는
그중 가장 오래된 묘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조할아버지 묘 앞이네. 지후가 묘비를 읽자 흰둥이가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흰둥아. 지후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고조할아버지 지후예요. 요즘 집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흰둥이는 바람과 함께 더욱 간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후는 무의식 중에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지후는 조선시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남자가 하얀 진돗개와 함께 이 집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분명 고조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흰둥이는 우리 집안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개야. 꿈속에서 고조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하면서도 엄숙했어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수호신이거든. 너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구나. 수호신이요? 그래. 우리 핏줄과 이 땅을 지키는 게 흰둥이의 사명이야. 고조할아버지는 흰둥이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큰 위험이 닥칠 거야. 그때 흰둥이가 너를 도울 테니 믿고 따르거라. 어떤 위험이요?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 이 땅을 노릴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흰둥이가 있는 한 너희는 안전할 테니까. 꿈이 끝나고 지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묘비 앞에 앉아 있었고 흰둥이는 조용히 옆에 있었어요. 이게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고조할아버지의 목소리도 흰둥이에 대한 설명도 모든 게 실제 같았어요. 지우는 흰둥이를 바라봤습니다. 흰둥이도 지우를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지혜로운 눈빛이었어요. 정말 너는 특별한 개구나. 지후가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흰둥이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류찬성과 박도철의 정체, 흰둥이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방금 전 꿈의 내용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루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나왔다고 하셨어요. 지후야, 어디 갔다 왔니?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이 밤중에 지후는 할머니께 오늘 밤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꿈에서 본 고조할아버지의 말씀까지 빠짐없이 전했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지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흰둥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거든. 흰둥이는 보통 개가 아니라는 거 말이야.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흰둥이의 혈통, 그리고 집안을 지켜온 신비한 능력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정말 흰둥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군요. 그래. 그런데 지후야,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요? 오늘 낮에 온 사람들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지우도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류찬성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우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지우의 방문 앞에서 밤새 지키고 서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로부터 지우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느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어요. 흰둥이가 여전히 문 앞에 있었거든요. 고마워, 흰둥아. 지우는 흰둥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흰둥이의 귀가 쫑긋 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누군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박도철을 포함해서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흰둥이는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제 좋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박도철이 담배를 물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저희는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지우가 흰둥이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박도철 뒤에 선 남자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험상궂은 인상에 문신이 새겨진 팔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상황을 보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야? 할머니, 어제 온 사람들이에요. 들어가 계세요. 하지만 박도철이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흰둥이는 즉시 박도철과 할머니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냥 사업 얘기하러 온 건데. 사업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잖아요. 지후가 끼어들자 박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증거라도 있어요? 면사무소에서 확인했어요. 이 지역에 개발 계획 같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도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박도철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집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흰둥이는 더욱 사납게 짖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이 땅이에요. 박도철이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거부하시면 박도철이 말을 멈추고 흰둥이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게부터 처리하고 시작할까요? 그것은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지후는 깜짝 놀라 흰둥이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안 돼요. 하지만 박도철의 부하 중 한 명이 지우를 붙잡았습니다. 지우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놔주세요. 흰둥이한테 뭘 하려는 거예요? 조용히 해. 개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낼 거 없잖아. 그때 흰둥이가 갑자기 행동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격적인 모습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흰둥이는 천천히 박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 개가 왜 이러지? 박도철이 당황하며 전기 충격기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흰둥이의 행동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맑은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인 거예요. 뭐야, 이거? 박도철의 부하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날씨 예보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귀를 먹먹하게 만들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박도철과 부하들은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또 다른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번개까지 번쩍였어요.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둥과 번개만 계속될 뿐이었어요. 흰둥이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초자연적인 힘이 깃든 것 같았습니다. 이 집, 뭔가 이상해. 박도철의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 번째 천둥 소리가 울렸을 때 박도철은 마침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일단 물러나자. 형님, 그냥 가면 안 되죠. 아니야. 오늘은 일단 물러나자. 박도철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박도철이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차로 향했습니다. 부하들도 서둘러 따라갔어요. 차들이 떠나자 하늘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사라지고 햇살이 다시 비쳤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훈은 흰둥이를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흰둥아, 이게 내가 한 거야. 흰둥이는 대답 대신 지우의 손을 핫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신비로운 빛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가와 흰둥이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흰둥이구나. 조상님들이 도와주신 거야. 할머니, 정말 흰둥이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위급할 때면 특별한 힘을 보여주거든. 지훈은 흰둥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개가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박도철과 그 무리들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그래요. 그리고 마을 어른들께도 도움을 청해봐야겠어요. 지우는 흰둥이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흰둥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사흘 후 밤 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마을 어른들께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박도철 무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흰둥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예민한 모습이었어요. 흰둥아, 뭐가 문제야? 지후도 따라 나가려는 순간 집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들리던 벌레 소리조차 사라졌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박도철과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겠어. 박도철이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부하들도 각각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흰둥이는 즉시 집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할머니, 방에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지후가 급히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흰둥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개부터 처리하고 시작하자. 박도철이 신호를 보내자 부하들이 흰둥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흰둥이는 용맹하게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한 명이 앞에서 흰둥이의 주의를 끌고 있는 사이 다른 한 명이 뒤에서 쇠파이프로 공격했어요. 으악! 흰둥이가 크게 울부짖으며 쓰러졌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흰둥아! 지후가 달려가려 했지만 박도철의 부하가 막아섰습니다. 지후도 밀쳐지며 땅에 넘어졌어요. 이제 방해하는 놈이 없네. 박도철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흰둥이는 피를 흘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흰둥아, 괜찮아. 지후가 흰둥이에게 기어가며 안았습니다. 흰둥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미안해, 흰둥아.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지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흰둥이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거였어요. 울지 마라. 개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박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흰둥이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개는 개지, 뭐가 다르다는 거야. 박도철이 지후를 발로 차려는 순간 흰둥이의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흰둥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심하게 다쳤는데도 힘을 내어 일어선 거였어요. 그리고 지후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이 개가 아직 살아있네. 박도철이 다시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도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점점 강해졌어요. 흰둥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박도철과 부하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흰둥이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흰둥이는 한 걸음씩 박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친 몸에도 불구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왕이 신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박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흰둥이의 눈빛에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주변의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조용히 박도철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형님, 우리 그냥 가는 게 어때요? 부하 중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불안해하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도철은 자존심 때문에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개 한 마리에게 겁먹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개 따위가 뭘 어쩌겠다고. 박도철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가볍게 피했어요. 그리고 흰둥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짖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박도철과 부하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흰둥이는 천천히 박도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박도철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박도철은 자신이 심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박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협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어요. 흰둥이는 한동안 박도철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이번만은 용서해준다는 의미 같았어요. 가라. 지우는 흰둥이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전해졌어요. 박도철과 부하들은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무기도 버리고 차에 올라타 황급히 사라졌어요. 모든 게 끝나자 흰둥이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아까의 신비로운 기운은 사라지고 평범한 다친 개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흰둥아. 지우가 급히 흰둥이를 안았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가 우리를 지켜줬어. 흰둥이는 지우를 바라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지우는 흰둥이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따라오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흰둥이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정성스런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흰둥이 곁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밥도 직접 먹여주고 산책도 천천히 함께 했어요. 흰둥아, 이제 좀 어때? 흰둥이는 지우의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건강은 회복되고 있었어요.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박도철 무리가 사라진 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시내에서 무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도철이 더 많은 조폭들을 모았다는 것이었어요. 지후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면사무소 김 주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도철이란 놈이 다른 조직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 복수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 지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흰둥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또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거든요. 흰둥아, 우리 조심해야겠어. 흰둥이는 지후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 뒤편 산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지후가 흰둥이의 시선을 따라 산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무언가 경고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박도철은 정말로 더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조폭들이 집을 포위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겠어. 박도철의 얼굴에는 분노와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지난번 당한 굴욕을 씻으려는 마음뿐이었어요. 흰둥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때문에 우리가 망신당했어. 오늘은 확실하게 처리하자. 박도철이 쇠파이프를 들고 흰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하들도 각자 무기를 들고 둘러섰어요. 흰둥아, 위험해. 지후가 흰둥이를 막으려 했지만 부하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할머니도 방에서 나오시지 못하게 막혔어요. 박도철이 흰둥이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흰둥이는 피하려 했지만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아서 맞고 말았어요. 으르르. 흰둥이가 고통스럽게 울며 쓰러졌습니다. 박도철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계속 공격했어요. 내가 우리를 우습게 봤지? 이제 어떻게 나올 건데?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바람이었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뭐야, 이거? 박도철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더욱 거세졌어요. 그리고 집 뒤편 산에서 이상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 산 전체를 감쌌어요. 저게 뭐야? 부하들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지면서 집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흰둥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심하게 맞았는데도 다시 일어선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도 같은 푸른 빛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박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흰둥이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갑자기 흰둥이 뒤로 투명한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복장을 한 여러 명의 남자들이었어요. 지훈의 조상님들이었습니다. 조상님들? 지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상님들은 모두 엄숙한 표정으로 박도철 무리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가장 앞에 서신 분은 고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시며 입을 여셨어요. 이 땅과 이 핏줄을 해치려는 자들아. 고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도철과 부하들은 모두 땅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너희의 탐욕과 악행이 하늘에 닿았다. 다른 조상님들도 하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엄중한 표정으로 박도철 무리를 심판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건만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악을 저질렀구나. 이제 인과응보의 시간이다. 조상님들의 말씀이 끝나자 박도철과 부하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철은 갑자기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부하들도 각자 다른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몸이 마비되었고 어떤 이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박도철이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상님들은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너희가 저지른 악행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고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자 박도철과 부하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조상님들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고조 할아버지가 지후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잘했다, 지후야. 흰둥이도 수고했어. 모든 게 끝나자 흰둥이는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후는 급히 흰둥이를 안았어요. 흰둥아, 괜찮아? 흰둥이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지후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친 몸이지만 사명을 완수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도철과 부하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계속 용서해달라며 중얼거렸다고 해요.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류찬성도 며칠 후 다른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지훈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한 평화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마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도철과 그 무리들이 받은 권선징악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전해졌어요. 흰둥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요. 마치 조상님들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흰둥아, 이제 정말 괜찮구나. 지후가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흰둥이는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날 아침, 지우는 흰둥이와 함께 조상님 묘소에 올라갔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고조 할아버지, 모든 조상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묘비 앞에서 정중히 절을 올리는 지우를 흰둥이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감쌌어요. 흰둥이 덕분에 우리 집도 할머니도 저도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지우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흰둥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흰둥이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지후야, 흰둥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야, 수호신. 이웃 어른들의 말씀에 지우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흰둥이도 기분이 좋은 듯 당당하게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흰둥이도 고생했고. 할머니는 흰둥이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흰둥이는 할머니께 다가가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우리 흰둥이가 정말 든든하구나. 점심을 먹고 난 후 지우는 흰둥이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새로 이사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후라고 해요. 아이는 흰둥이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흰둥이는 착한 개야. 지후가 말하자 흰둥이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온순하게 앉아서 아이가 만질 수 있게 했어요. 와, 정말 순하네요. 아이의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도 용기를 내어 흰둥이를 쓰다듬었어요. 이 개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특별한 개예요. 지후가 설명하자 새 이웃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흰둥이의 온순한 모습을 보며 금세 안심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새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흰둥이와 함께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흰둥아,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겪었구나.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니 파란만장했습니다. 사기꾼들의 등장, 조폭들의 위협, 그리고 조상님들의 도움까지. 하지만 모든 게 잘 끝났어.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흰둥이는 지후를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 지후, 흰둥이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지후야, 이제 정말 안심이다. 네, 할머니. 흰둥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그래. 우리 흰둥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조상님들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거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지우는 흰둥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개 같지만 위급할 때면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신비한 존재였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흰둥이는 여전히 지후의 방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험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흰둥아,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지후가 말하자 흰둥이는 지후의 침대 옆으로 와서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지우는 흰둥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흰둥아, 고마워. 이 집도 할머니도 나도. 너 없었으면 다 잃을 뻔했어. 흰둥이는 눈을 감고 만족스럽게 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살자. 평화롭게. 지후의 말에 흰둥이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을 환하게 비췄어요. 지후와 흰둥이는 함께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좋은 아침이야. 지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아침이었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흰둥이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영역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했어요. 이제 이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조상님들의 보호 아래, 흰둥이의 수호 아래, 지훈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흰둥이의 만족스러운 숨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아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훈은 흰둥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구나. 이 집, 할머니, 그리고 이 평화로운 일상 모두 말이야. 흰둥이는 지후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했어요. 햇살 아래 빛나는 흰둥이의 털처럼 이들의 미래도 밝고 희망차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